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소해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거래와 또 주택을 보유했을 때 관련된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 관련돼서는 우선 이제 주택을 특히 많이 갖고 계시는 이른바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법인의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사원용을 한다든가 사원들에게 그 사용하게 한다든가 뭐 여러 목적으로 아니면 뭐 임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법인이 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또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이 취득세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과세하는 거죠. 과세를 많이 한다는 그 중과세를 배제하는 조항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경우는 주택 1주택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종전에는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또 그 유유 지역은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에서 4% 정도입니다. 그런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8%입니다. 8%이고 물론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1에서 3%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주택을 소유할 경우 3주택자인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2%의 취득세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면 1억 2천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8%입니다. 8%.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짜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8천만 원을,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10억짜리인 경우는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고, 물론 여기에는 취득세에 별도로 또 취득세액에 따른 소위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하죠. 그리고 지방교육세에서 지교세라고 약칭을 하는데 이걸 별도로 또 내야 됩니다. 그건 뒤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구역인 경우는 12%여서 상당히 세금이 높죠. 그리고 4주택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 똑같이 12%, 그러니까 최고 한도가 취득세의 최고 한도가 12%입니다. 12%. 예, 이렇게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 취득세액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약칭 농어촌 특별세를 농특세라고 하고 지방교육세는 지교세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용면적 그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농어촌 소위 농특세는 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민주택 규모 이하죠. 분양평형으로는 그러니까 3평 이하, 이게 이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이제 구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과밀 억척권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고요. 구민주택 규모가 그 이후에 과밀 억척권역,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서의 구민주택 규모는 100제곱미터 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주택 규모 이하는 농특세는 면제라는 거. 그러나 이 취득세가 1에서 3%인 경우 지방교육세는 0.1에서 0.3%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0.2%. 그래서 합계 1.1에서 3.5%의 이 지교세와 농특세를 이 취득세와 별도로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액의 1.1에서 3.5%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8%의 경우는 지교세가 0.4,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가 0.6, 그래서 약 8.4에서 9% 정도의 지교세와 농특세를 추가로 하는 거고요. 물론 12%인 경우는 취득세가 12%이다. 그러면 지교세가 0.4, 농특세가 1%, 그래서 12.4에서 13.4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증여주택에 대해서 증여를 받았다 이거죠. 증여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그것 또한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3억 원, 3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3.5%입니다. 취득세가. 그렇지만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 대상 구역 내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이 공시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만약에 증여받았다. 그러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3억 원 미만은 이제 3.5%이고요. 물론 1세대 1주택, 이제 본인 소유 주택을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런 경우는 3.5%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떠세요? 이제 취득세를 내면 따라가는 게 뭐예요? 농특세와 지교세가 있죠. 그래서 3.5%라면 이제 지방교육세가 0.3, 농특세가 0.2. 그래서 결국 3.8에서 4% 정도에 이제 해당되는 이 취득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은 12%다면 여기 지방세가 0.4, 농특세가 1%이어서 최소 12.4에서 13.4%에 해당되는 그런 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면은 거기에 반드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간다는 거,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이제 이 세대별로 판단하는데요. 이 세대라는 규정,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세대다, 같은 세대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동일 세대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원에 있죠. 그러니까 동거인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그거는 동일 세대가 아니에요. 동거인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라든가 그 미혼자, 미혼 자녀, 30세 미만의 그 미혼 자녀인 경우는 주소가 서로 다르게 있어요. 다르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 세대로, 동일 세대로 간주하는 겁니다. 한 세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다주택자냐 이 판별할 때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달리, 그러니까 남편이 서울에 살고 주민등록이 돼 있고 아내가 뭐 지방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남편도 하나 갖고 있고 아내도 지방에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거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다른 주택 갖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다만 뒤에 예외조항 옆에 있습니다만 예외조항으로 미혼이라 하더라도 30세 미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월 한 70만 원 이상, 이 정도 약 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이게 증명되면, 그리고 분가했으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이거는 1가구 다주택자로 안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동일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볼 수 있어요.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이 동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65세 이상 부모님이 한 채 갖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어도 이거는 그런 경우는 합가를 할 경우, 그런 경우는 뭐 그냥 1가구 2주택으로 안 볼 수 있다. 예의사항이다. 예의적으로.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세대원 전원이 그 90일 이상 어디 해외로 출국한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 다른 가족 주소에 여기에 그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그런 경우도 그거는 다른 가구로 다른 세대로 보는 겁니다. 동일 세대로 안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설사 자녀가 어떤 그 한 주택 갖고 있고 또 주택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데 부모가 혹시 해외 90일 이상 출국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같게 합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셨죠? 다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주택 공유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택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다른 지역에 공유로 여러 명이 공유로 지분을 갖고 있어도 그건 1가구 2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만 해도 나는 건물은 아니고 그냥 부속 토지에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택에 따른 부속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이것도 주택으로 포함한다는 거죠. 신탁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을 신탁을 할 수 있죠. 뭐 물론 신탁유사한테 신탁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한테 신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위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내 거를 다른 신탁유사나 다른 사람에게 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사실은 주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위탁자죠. 그러니까 내가 위탁자 주택수에 포함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상속주택이 있을 수 있죠. 상속을 할 경우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약에 처분하면 다시 말해서 5년 이내 주택은 주택수에 제외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겠어요? 5년 내에 처분하면 상관없다는 거죠. 5년 이상 되면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공동상속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는 공동으로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하여튼 뭐 상속을 받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지분을 제일 많이 가장 큰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의 그 상속인 그 소유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소유 주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분을 많이 갖고 받은 그 사람의 주택수로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과세 예외 주택이 있습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 공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거는 이 중과세 예외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라도 1가구가 1억 원 이하면 그거는 주택을 안 본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중과세 배제. 예. 그렇지만 이제 재개발 구역은 안 됩니다. 재개발 구역에 보면 간혹 종전자산 평가한 것이 1억 이하 몇 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조합원이 아주 소지분의 그런 조합원일 수 있죠. 소액 조합원인데 이런 경우는 뭐 물론 조합원 그러니까 아파트로 주택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개 보면 청산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적은 평수를 사면 1억 원 이하짜리가 있어요. 지분 쪼개기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하여튼 물론 이제 그 재개발 구역에 세대수가 건립 세대수가 많으면 그런 이제 적은 지분의 소액 조합원한테도 분양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구역 그 조합원의 1억 이하짜리는 이거는 이제 그 중과세 A주택으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가정어린이집이나 농어촌 주택 등 이 중과세 A주택 이거는 이제 제외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2020년 그러니까 지난 작년이죠. 2020년 정부가 그 정책 발표한 그러니까 8월 10일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의 입주권 그리고 주택 분양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은 주택수에 이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8월 10일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뭐겠어요?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이죠. 입주권.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을 받잖아요. 예, 조합원 분양권이죠. 그러니까 조합원 관리처분에서 조합원 배정하면 그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입주권,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택 분양권이다. 이 말은 일반 그 주택 청약받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예.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